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인텔리전스를 다루는 회사 트리움의 손성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세바시 구피디님께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3년에 소셜 여론을 돌아보자라고 분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말에 왜 지금 우리가 청년에 집중해야 할까? 그리고 청년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주변에 좀 이렇게 어르신 분들도 많고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작 젊은 친구들한테는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가볍지 않더라고요. 좀 압박감 있게 다가오는 반면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작 막 청년 얘기하시면 막 희망차고 막 응답하라 1994 이런 거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서태지.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찬 키워드로 다가가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 작은 관점의 차이라는 거에 한번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과 어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는 같고 또 어떤 이야기는 다른지를 알아본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본 겁니다. 이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모집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혹시 잉여와 꼰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통 어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잉여짓 한다라는 건데요. 잉여짓 한다라는 게 뭐냐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축내는 것을 우리 바닥에서 전문 용어로 잉여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꼰대라는 말이 있는데 어른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야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런 게 옳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주둥이를 다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위 전문 용어로 꼰대짓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잉여와 꼰대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저한테 재미있게 다가왔고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잉여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정보를 많이 얻는 DC 인사이드와 트위터에서 청년들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 분들이 가장 많이 데이터를 얻는 각 신문의 칼럼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꼰대 분들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나라 정부는 2013년에 청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지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빅데이터에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그 안에서 뭐가 핵심 주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지도로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를 추출해서 무엇이 이 안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었냐를 보는 분석 기법입니다. 뭐 사실 어려워서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은 좀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칼럼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성장, 창업, 기업, 인재, 대기업 등의 키워드가 중요하게 관찰됐고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는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 창업은 어렵다. 하지만 선순환적 경제체제, 고용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선순환적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창업은 시도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칼럼에서 중요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일자리라는 키워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자리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청년 창업, 그리고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결 등과 같은 담론들이 주요하게 관찰되었습니다. 다음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부터 이제 잉여라고 말하는 분들이 쓰신 글인데요. 결혼, 사랑, 연애, 여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한 키워드들이 자살, 불편과 같이 좀 무거운 키워드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적혀 있는 이제 원문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연애와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키워드가 반드시 꼭 아름답게 청년들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C 인사이드입니다. DC 인사이드는 청년 실업하고 백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등록금, 다이어트와 같은 키워드가 함께 중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잘 보면 이 네 가지 데이터 셋에서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죠? 일자리 해결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잘 보면 일자리 해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얘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칼럼 데이터에서는 지금 일자리 해결을 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럼 데이터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선순환적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잠재력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창업이든 아니면 해외로 나가든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든 간에 우리의 젊은 재능이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트위터는 어떻습니까? 결혼과 친구, 사랑 이런 키워드들이 좀 더 관찰이 되죠. 그리고 DC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키워드가 튀어나왔는데 등록금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등록금, 자신이 낸 등록금, 누군가한테는 아직은 빚으로 남아있을 그 등록금, 그 빚을 갚는 동안에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젊은 층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청년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른분들이 저희 청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세계로 뻗어나가라.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죠.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대로 지금 과연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올해 여름을 강타했던 앙뚜아네트처럼 말해보자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트윗들이 사실 한 건이 많이 나오면 여기 보면 막 이런 거 있죠. 뭐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트윗이 많이 나올 때 리트윗이 200개, 300개 정도가 찍힙니다. 리트윗이 300개면 얼마나 높은 거냐면 지금 여기 저희가 서울시청에 있잖아요. 서울시장을 뽑을 때 정치 관련 트윗이 리트윗이 300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G드래곤이라든가 아니면 비스트 같은 분들이 쓰는 트윗이 리트윗이 300개 정도가 나오지, 일반인이 쓴 트윗이 리트윗이 300개가 찍혔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트윗들이 이 정도의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지금 이 내용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공감이 되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젊은이들은 그 사람들이 개념이 없다, 앙뚜아네트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같은 거거든요. 일자리 해결을 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어른분들도 청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잘났다고 강연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굉장한 엄청난 찌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당시에 정말 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매일마다 여기가 코를 하도 닦아가지고 빳빳한 그런 아이였고요. 진짜 솔직히 거의 직립보행만 할 뿐이지 거의 생각하는 수준이 거의 포유류 정도로 거의 큰 레벨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는 컴퓨터 게임 중독이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음악 한다고 까불다가 대학교 가서는 학사 경고를 6번 받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씩 다 모시고 와서, 그리고 올해 31살에 11년 반의 대학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한, 사실 그래서 저 같은 친구도 지금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게 사실 청년이죠. 이런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제가 그럴 정도로 찌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왕따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왕따하고 찌질이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예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 진짜 왕따는 정말 당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가벼운 왕따 말고 뭐 그냥 뭐 어디 전화 왔어, 뭐 어색해, 뭐 이런 느낌 말고 진짜 왕따는 한번 당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로 그냥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왕따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상담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이 제일 존경해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키웠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저기 성수대교 밑에서 어디 인간고시를 못하고 지금 어디서 가스나 마시면서 살고 있을지 사실 알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이걸 상담 드릴 수 없었던 이유가 그 당시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한테 제가 왕따 얘기를 드리면 어머니가 야, 너는 왜 약해서 왕따를 당하냐? 어서 빨리 강해져서 더 이상 얕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저도 지금 제가 강해지면 더 이상 애들한테 얕보이지 않으면 이 왕따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그냥 외롭고 너무 그냥 힘들고 제가 너무 불행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왕따라는 문제가 저한테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뭔가 진취적이고 너무 당연한 생각들을 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해외 취업,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인정해주고 좀 더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답은 어른분들이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일자리 창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외 진출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몇 마디라도 어떻게 보면은 등록금, 대학, 결혼과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룸으로써 우리가 눈높이를 조금 맞춘다면 좀 더 나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일까라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닙니다. 다시 잠깐 왕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사실 제가 왕따를 당할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좀 외롭고 막 서러웠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냥 너무 특별했고 제가 이 왕따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 왕따를 당함으로써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자한테 인기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좀 재밌고 그런 친구였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친구도 저처럼 외롭고 힘들고 인생이 고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달랐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약하고 막 이래가지고 왕따를 당했는데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친구들한테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또 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메시지였어요. 저만 불행하지 않다라는 걸. 사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만들어낸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 신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취업난, 대학가 창업 바람 1997년 9월 신문하고 1996년 11월 신문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가 있죠. 사상 최악의 취업난 그리고 대학가의 창업 바람은 붑니다. 다음은 1992년 신문입니다. 대졸 취업난이 80년 이후에 최악이고 대기업에서는 대졸 채용을 축소하고 상반기에는 취업률이 최악입니다. 굉장히 역시 낯익은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80년 이후에 최악이라고 하는데 80년대로 그렇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80년대는 어땠을까? 지금 보시는 신문은 1987년 6월 12일 신문입니다. 취업난 심할 듯. 198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중흥했다는 5공화국 시절에도 5공화국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저 정확히 잘 헷갈리는데 5공화국 시절에도 취업난은 심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30년까지 현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현대인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보시는 신문은 1927년 5월 5일 신문입니다. 잘 안 보실 텐데 저 한자가 무슨 내용이냐면 취업난으로 자살이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낯익은 이야기죠. 취업난으로 자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원래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의 무게라는 것은 각자 삶의 무게가 있고 그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삶의 무게, 그 압박의 무게에 매몰되어 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왕따를 당할 때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삶의 무게가 얼만큼 무겁게 다가오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웃음거리를 하면서 넘길 수가 있는 건지는 제가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즐기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연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구는 더 나은 인식과 생각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저희 회사 제품 홈페이지에 써 있는 말입니다. 저희 회사 이런 거 되게 말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것은, 사실 실제로 저희 옆에 주어져 있는 현실과 환경은 굉장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의 생활 습관도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면 저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는 바꿀 수가 있냐면, 저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취업난은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배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을 조금은 낭만적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재밌는 일,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이 삶의 무게를 이겨내셔가지고 삶의 무게를 이겨내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게 파신 노하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빅데이터 회사 트리움에서 개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발자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회사 굉장히 괜찮은 회사거든요. 굉장히 영건들의 회사인데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